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 요청에 의해서 음악과 관련된 용어 몇 개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음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정, 곡조, 선율, 18번. 18번이 음악 용어는 아니지만 노래방 가면 18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화음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화는 화음이라 하면 화는 주로 조화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화음이라 하면 음악이 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아주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화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다. 어울린다는 것은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어울린다는 것은 어울림 음도 있고 안 어울림 음도 있어요. 화음이라는 것은 결국 화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네. 함께 누르는 음이다. 함께 나는 소리를 단지 화음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하모니라고도 합니다만은 미술 용어 있고 음악 용어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음이란 말은 반드시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높이가 다른 음을 함께 눌렀을 때 나는 소리가 된다. 예, 그래서 불협화음이다. 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화음을 얘기하고 어울리는 화음은 협화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정, 곡조, 선율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악에서는 음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음정이 높다, 낮다, 음정이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정이라는 것은 소리음과 길정입니다. 길은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일정이 어떻다 또는 여행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하죠. 그 길정을 얘기한다. 네, 소리음은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길정은 어떤 단위를 가리키는 글씨이기도 한데 벼화자가 있다. 그리고 드릴정이다. 이건 발음이 이렇게 왔다. 일단 이 정도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정은 소리의 어떤 길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가 다른 두 음의 간격이다. 영어로는 인터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음정이다. 두 개의 음의 높이의 상호적인 거리가 어떻다. 같은 높이냐 높이가 다르냐 어떤 높이의 간격을 음정이란다. 길이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또 다른 설명은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이다. 그렇죠? 서양 음악의 장음계를 기준으로 도, 몇 도, 1도, 2도, 3도 음악에서 도를 얘기합니다. 도, 영어는 디그리다. 도를 단위로 표시하면서 같은 수치의 도로 표시되는 음정도 있는데 어떤 완전 음정, 단음정, 장음정 이렇게 정감해야 그 크기를 구별한다 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어쨌든 사진에 설명이 되어 있다.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따로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악 전공하신 분은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건반이라는 말도 가끔 합니다. 건반 악기. 물론 악기 종류가 많습니다. 건반 악기, 타악기, 현악기 이게 있습니다만 건반에서 건이라는 것이 반은 건과 반이다. 네. 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키를 얘기합니다. 키. 우리가 열쇠 있죠. 열쇠를 키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반은 이제 보드다. 그래서 키보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네. 피아노나 오르간 따위에서 손가락으로 치도록 된 부분을 늘어놓은 면을 건반이라 한다. 그때 건이 열쇠를 뜻하는 그 글자를 한자로도 쓰고 있다. 영어로도 키보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를 번역한 것인데 손으로 눌러 기계의 정보를 입력하는 키, 그렇죠.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키. 우리가 컴퓨터에도 키, 여러 가지 키가 있습니다. 키라 불리는 부품이 붙어 있는 판때기를 얘기한다. 그것이 키보드인데 그것을 한자말로 번역한 것이 건반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건은 키라고 했습니다. 키는 열쇠를 얘기하죠. 우리가 열쇠를 잠그는 장치를 시건 장치를 한다. 시건 또는 시정 장치라고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쇠예요. 시라는 것은 뭘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시행을 한다, 실시한다. 자, 어떻게 키를 잠그는 것을 시건 장치한다. 이건 다 일본식 말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로 쓰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는 열쇠를 뜻한다. 건반에. 자, 곡조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곡은 굽었다. 예. 조는 고르다. 곡조. 글쎄요. 음악에는 반드시 물론 그 어떤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뭐가 느껴지죠. 음악적인 것이. 그런지 몰라도 이 곡이라는 게 들어갔다.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음의 연속을 곡조로 하고 곡조가 아름답다. 뭐 어떻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음의 연속이나 또는 노랫가락을 세는 단위다. 한 곡조, 두 곡조. 네, 이것을 뭐 낱말을 분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일단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율이라는 것은 얘기를 많이 하죠. 선율, 예, 선율. 막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멜로디.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선이다. 선은 돈다는 뜻이에요. 네, 선회한다. 비행기가 선회한다 할 때 상공을 이렇게 빙 도는 것. 또 공작 기계에서 선반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선율이다. 율은 법률할 때 선은 이제 율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음악에서는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와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을 이제 선율을 한다. 막 가락이다. 멜로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의어는 막 가락 멜로디다. 이 말은 일본에서 그 명치 초기에 중국의 전통적 음악 용어인 선궁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선궁에서 힌트를 얻어서 음의 높낮이의 움직임에 대하여 율을 도우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다. 율이 도운다. 또 이제 도울 선자예요. 네. 율이라는 것은 글쎄요. 어떤 격식을 갖춘 그런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도운다. 음이 흐르는 것이 도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번역한 얘기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선율은 우리가 흔히 이제 멜로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음악 용어인데 네,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과 연결되어 하나의 음악적 통합으로 형성되는 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멜로디를 하면 주된 선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감미로운 멜로디다. 물론 이제 멜로디는 이제 영어는 이제 이 멜과 노래를 뜻하는 OD 이렇게 여기서 합쳐서 나왔다. 멜은 꿀이다, 녹는다 그런 뜻인 모양이에요. 살살 녹는 꿀처럼 달콤한 노래를 멜로디라고 한다. 네, 여기서 이제 멜로드라마 아주 재미있게 연결돼가는 이제 통속극을 멜로드라마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번이란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음악 용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노래방 가면 노래 불러라 하면 아는 게 없다 하면 18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이것은 일본에서 일본 말이다. 이 말을 알면 18번의 말은 잘 안 쓰게 됩니다. 예. 저도 18번이 예전에 어릴 때 이거 일본 말인지 우리 말인지 모를 때는 많이 썼는데 알고는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 집안에 전하에 오던 18번째 인기 연주 목록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 레퍼토리, 애창가, 애창곡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일본 말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17세기 일본에 어떤 가부키 배우가 있었는데 가부키라는 것은 여러분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부키 배우에서 이치가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이 쭉 연결을 하는데 그 가문에서 내려온 어떤 그 기회 중에서 크게 성공한 18가지 기회를 이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이치가와 단주로가 이것을 가부키 18번이라 불렀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주로 가문의 이치가와 단주로의 대표적인 희극인데 이것이 의미가 확대돼서 이제 아주 대표적이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위키백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일본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라는 것은 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설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 또 이걸 우리가 일본 말을 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설이다. 위키백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믿어도 되고 그래서 이 말의 정체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화음, 네, 화음은 음을 2개 이상의 음을 한 번에 소리 내는 것을 화음이라 한다.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음정이다. 정은 길정자로 쓴다 하는 것이죠. 선율 할 때는 돌선자로 쓴다. 네. 곡조, 근반은 이제 열쇠 근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18번. 이런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